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12월장 들어서 이렇다는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전략적 투자, 오늘은요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4천선을 내주고 오늘 다시금 4천선을 회복을 했지만 기대에 충족시키는 상승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추세가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연말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기대를 완전히 꺾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연말 랠리라고 하면 특히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하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 12월 중순 정도부터 그게 나타나서 네. 연말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제 12월 중순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나 이슈들을 좀 해소하기도 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미국으로 본다 그러면 이 셧다운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안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분분하지만 그리고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고 단지 이제 남아 있는 게 일본의 이 금리 인상 여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을 뿐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킬 만한 소식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내년도의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거냐, 지금까지 또 어떻게 내가 뭘 잘했냐 이런 데 대한 아마 네. 이 얘기들을 좀 연말에 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합쳐보면 아직 기대를 좀 완전히 접을 상황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면 여전히 지금 6월에서 10월까지 워낙 상승세가 잘 컸잖아요. 갔죠, 시장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따지면 또 이익 실현해야 되는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보는데 그게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연장이 되고 있는 정도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미국에서 만약 그렇게 크리스마스 랠리와 같은 게 나타나면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사실 기대를 언덕이 필요한데 그때 미국 시장과의 동조성이 좀 커지면서 우리도 중순 이후에 지금 벌써 이제 중순 넘어가기 네. 시작했네요. 좀 시장이 안정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연말 랠리를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답답한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인 것 같습니다. 12월장 들어서도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매도로 스탠스를 잡았고 최근 며칠 사이 월요일, 화요일장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월요일, 화요일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1조 가까이 1조 넘는 물량을 토해냈습니다. 오늘도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고 사실 그런 말도 한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보시다시피 1,480원까지 넘어섰어요. 외국인의 수급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샀었죠. 지난번 이제 많이 상승장에서 이제 그때 샀던 데들은 많이 뒤섞여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계로 본다 그러면 롱펀드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제 헤지펀드라든지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를 또 정리하는 이런 수요들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 이제 국별 어떤 투자의 패턴들을 보면 롱펀드들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어떤 한국을 팔고 떠나자 이런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 같진 않고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데들이 단기적으로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데 한 가지 좀 더 그거 이제 파괴력을 높였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AI와 관련된 어떤 그 버블론이겠죠. 그게 미국에서 몇몇 기업들에서 아주 극명하게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 결국은 그런 식으로 반도체까지 이게 연결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사실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부분도 많이 지금 좀 정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은 제가 보기에 올해 말까지는 좀 변동성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년이 들면 다시 이제 이 매수로 돌아서지 네.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해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AI 버블론일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AI 마진에 대한 우려, 그래서 AI 산업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냐라는 관점에 초점이 가면서 흔들렸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마이크론 실적, 특히나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AI 버블론도 엇갈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크게 보면은 이제 네. 두 가지인데 사실 지금까지 AI 버블이 일정 부분은 형성된 거죠. 그렇게 그쵸. 끌고 오면서도 그런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만한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면서 계속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에서 그게 약간은 깨진 거죠.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은 사실 우리가 이 빅세븐, 어찌 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사이즈가 작은 데들이고, 그런데 대규모 투자를 얘기하면서 한쪽은 크레딧 이슈가 불거진 거고, 한쪽에서는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제 마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마진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게 모든 기업들이 결국 단계적으로는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새로운 어떤 생산성의 증대나 이런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상당히 자극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 측면도 있는 게, 이게 더 많이 막 오른 다음에 버블이 깨지는 형태였다면, 네. 사실 과거에 그 닷컴 버블이나 이런 때처럼 70~80%씩 주가가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있는 상태고, 크레딧 이슈가 불거졌지만 채권 거래가 중단된 정도 상태까지는 아니고, 게다가 이 마진의 축소도 마진이 적자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는 작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한 지금 20% 정도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조금씩 그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은 새로운 어떤 밸류를 찾은 거죠. 그동안에 너무 과하게 봤던 기대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AI 버블론이 올해만큼 그렇게 시장을 자극하는 이런 상황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AI 버블론에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미증시에서 빅테크도 마찬가지겠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 투톱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을 활용해서 지금 매수 진입을 할까요, 대표님? 예, 저는 네. 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산업이면서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를 산다면 결국은 그건 반도체 업황이 좋기 그렇죠. 때문이기도 삼성전자, 합니다. 하이닉스죠.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들이 결국은 어떤 실적을 보일까, 그리고 그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꾸준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좀 이익 실현하고 또 조금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롱펀드들의 어떤 비중들을 보면 조금씩이나마 꾸준하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두 기업 모두 지금 계속해서 이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결국은 고사양 칩의 수요가 모든 부분에 다 이제 확산될 거라는 이런 어떤 기대 하에서 점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추정치의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네. 보면, 제가 보기에 반드시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 어디가 더 좋을 거냐? 이거는 사실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다변화된 네.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거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 본다면 두 군데 모두 좋은 상황일 거고, 또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결국 지금은 반도체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수요가 과잉 상태죠. 공급 부족 네.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까지 잘 나와서 반도체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전력기기 인프라 관련주인데 사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전력기기 관련주가 올해 내내 너무나 아웃퍼폼을 해줬기 때문에 AI 버블론이 살짝 수그러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전력기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뭐 AI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것 같은데 이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인간사에서 도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새롭게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전기의 수요라는 게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력과 관련된 기반 장치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성장성, 그 성장 스토리를 분명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너무 빨리 그거를 반영하게 되면 우리 코스톨라니 얘기처럼 돌아오는 구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 돌아오는 구간들을 못 견디고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시는 건데 이미 이렇게 높아진 이 주가 상황에서 당장 사시라는 건 아니지만 내렸을 때 사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변동성을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 주도 섹터로서 네. 전력 그 기기 또는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당연히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선별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사이사이 변동은 있겠지만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섹터가 인프라 전력기기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좀 유의해야 될 만한 아니면 차익이 나올 만한 섹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일단 뭐 모든 실적에 비해서 급등한 종목들은 다 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부담이라는 게 사실은 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 가끔 나타나죠.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쪽이 움직일 때 보면 이번에도 조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때 보면 섹터별로 막 순환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막 크게 올리고 거기서 빠져나가서 또 다른 섹터로 옮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찾아봐야 될 주의해야 될 섹터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이오 섹터가 물론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뭐 좋은 섹터인 건 맞는데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바이오 주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 중국과 관련해서 기대도 있는데 사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항상 보면 개선이 될 때도 이게 나빠질 때처럼 이렇게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개선이 될 때도 천천히 개선이 될 때는 천천히. 계속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엔터에서 좀 나타났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돼서 중국과 관련된 기대가 좀 많이 반영돼 이미 좀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반영됐던 것들 중에서는 좀 비싸 보이는 것들은 좀 정리하고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일본의 통화 정책도 그렇고 유로존도 결정이 되고요. 또 CPI를 비롯해서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번 주 네. 이제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주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한번 커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갈 방향이 어디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변동성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는 힘은 여전히 상승 쪽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에서 아직 어떤 그 균열 시그널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데다가 연착륙을 보낼 수 있을 만큼 각 국가들의 어떤 이 정책 여력들은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유가가 최근에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어떤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수요 부족으로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의 추세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변동성 하에서 어찌 보면 저가 매수를 계속 이제 반복하는 이런 전략이 제가 보기에 개인 투자자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남은 연말과 연초까지 추세 상승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최석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